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2월 9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19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N달러 환율이에요. N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짚어볼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캐리 청산 우려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매크로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N달러 환율 차트예요. 네, 쉽게 말해서 주가가 내려가면은 엔화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는 것이겠죠. 네, 주가가 올라가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최근에 보시면 여기 이날입니다. 이날 1월 24일 날 BOJ가 기준금리를 0.5%로 인상을 했습니다.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그죠? 작년 7월 31일 작년 7월 31일에는 기준금리를 0.25%로 추가 인상하면서 주가가 이미 그 전부터 급락을 했고, 추가 인상한 이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최근에 엔화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추세선을 이탈을 했죠. 이탈하고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 과매도권에 들어갔는데 뭐 얼마나 빠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최근에 엔화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냐, 그리고 엔화가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작성을 했어요. 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무엇이냐? 자,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겠죠. 그죠? 아시겠지만은 일본은요, 작년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아시겠지만 2022년도부터 미국은 초고속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일본은 계속 제로 금리였는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양국 간에 뭐가 발생합니까? 금리 차가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제로 금리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차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금리와 미국의 금리 차가 커질수록 당연히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투자자들은 금리 차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또 환율 변동에도 당연히 노출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환율 변동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 자, 엔캐리 청산은 무엇이냐? 엔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거나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즉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제로금리일 때, 즉 엔화의 가치가 낮을 때죠. 그래서 제로금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미국도 전 세계가 예전에 코로나를 겪었을 때에 제로금리를 했고, 그죠? 제로금리 선언을 했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화폐 가치는 낮아지는 거예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너무 당연하죠. 시중에 돈이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화폐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 그래서 과거에 엔화가 이제 일본이 제로금리일 적에 엔화 가치가 낮았을 때에 얘네들이 엔화를 빌려가지고 미국에다 투자했다 이 말이에요. 미국 주식도 사고, 달러도 바꾸고, 먼저 엔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야 미국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엔화인 상태에서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나, 혹은 엔화를 팔고 달러로 매수를 해서 매수했던 자산들,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얘네들이 취했던 트레이드 포지션을 청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청산이에요. 자, 청산 과정을 보면 1번,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달러나 미국 주식 등 투자 자산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한 자금을 다시 어떻게 해요? 엔화로 환전해야 되겠죠. 왜? 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갈 전망이라면 투자자들은 빨리 달러를 팔고 엔화로 다시 사서 되갚아야 되는 거예요. 빌렸던 엔화를 갚아야죠. 가치가 더 올라가기 전에. 맞죠, 여러분들? 제로금리 때 샀었던 엔화인데 엔화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예요. 수익이 줄어들거나. 그래서 빨리 청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엔캐리 청산이다. 자, 최근에 엔캐리 청산 우려가 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국은 아시겠지만은 작년 9월부터 했었나요?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죠. 그죠? 페드는 현재 금리 인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또한 뉴스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이제 그 페드를 막 비난하면서 금리 인하 해야 된다. 막 금리 인하를 요구를 했었었죠. 그죠? 트럼프도 금리 인하, 트럼프 행정부도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올해 1월 달에도 총 50bp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금리 인상 시에는 엔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요. 그죠? 그럼 시중에 있던 돈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제로 금리일 때는 빠져나갑니다.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지만 금리를 올릴수록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만큼 엔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된다. 자, 결론적으로 미국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일본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네, 일본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된다. 아까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커질수록 자, 금리 차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즉 어떻게 돼요? 청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네. 청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이다. 거기다가 환율 전쟁 가능성까지도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 전쟁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환율 전쟁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당연히 악재가 되고 경제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뭐가 있어요? 금도 있고 국채도 있고 달러도 있고 엔화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거론하고 있는 것은 엔화입니다. 바로 엔화 가치의 상승 요인이다. 그러면 대표님 달러는 왜 안 올라가나요? 왜 달러는 올라가지 않나요? 그러면은 달러도 최근에 올라가긴 했지만 자, 안전자산인 달러의 경우에는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중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떠오르고 있죠. 인플레이션 제점화. 왜? 관세를 갖다 부과하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경제 침체 우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적어놨어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이 즉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곧 화폐 가치의 하락이에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기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결국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가 되면은 당연히 그 나라의 화폐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달러 약세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안전자산 달러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미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러 약세 요인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이미 올라가고 있고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급등할 경우에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즉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 미국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은 달러로 결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출 기업들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에서 반도체 팔아가지고 달러를 벌었어요. 이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화로. 그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은 원화로 환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환율이 떨어지는 것, 즉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맞죠? 그런데 보시면은 엔화의 가치가 급등을 한다.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된다. 네, 즉 그 말은 뭐예요?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달러 가치가 낮아진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러면은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훼손됩니다. 맞죠? 걔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수입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투자 자산 가치의 급락. 엔캐리 포지션이 청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동안에 싼 이자의 엔화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이런 어떤 위험 자산 등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라면은 어떻게 됐어요? 해당 이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면은 이 주식, 부동산, 코인도 제가 적을게요. 코인 이런 등의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이는 곧 투자 심리도 훼손되고 소비 심리 더 나아가서, 왜냐면은 사람들이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손해를 보게 되면은 물건을 삽니까? 안 사죠. 여러분도 주식으로 크게 손실 보면은 당장 구매력이 줄어들어서 또 투자 심리도 위축이 돼가지고 물건을 못 사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소비 심리 위축은 곧 나중에는 경제 침체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실제로 자 보시면은 잘 보세요. 자, 장단기 금리차 너무나 유명한 지표죠. 네. 이 지표는 미국의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2년 만기 국채 금리의 차이를 나타낸 건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여기 음영 구간이 있죠. 이 음영 구간이 뭐냐면 바로 리세션이에요. 경기 침체.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역전됐을 때,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장기 채권 10년짜리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보다 불확실성이 커요. 왜? 당장 여러분들 10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만기가 길어질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게 형성이 됩니다. 맞죠? 네. 근데 당장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져요. 그죠? 그래서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당장 너무나 경제가 불안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자산 중에는 달러도 있고 금도 있고 채권도 있다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채는 뭐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 하나죠. 당장 경제가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안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어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하게 되면은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채권과 채권의 금리와 가격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장기금리 하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장기금리가. 그러면서 가끔씩 이렇게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양에 올라가야, 예, 양에 이게 뭐예요? 올라가 있어야 정상인데 때로는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역전됐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맞죠, 여러분들? 네. 이거 최신 그래프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최신 그래프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어딨냐. 잠시만요. 여기네. 보십시오. 자. 네, 이렇게. 근데 잠깐만요. 이게 10년 맥스 바꾸자. 다시 과거 것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게 그래프가 바뀌었네요.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지금 프레드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 들어갔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죠, 여러분들?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 들어간 흔적이 있다. 근데 지금도 역전됐다가 정상화 됐잖아요. 그래서 패턴대로면은 분명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런 어떤 현상,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 심리 관련해서 위험해질 수 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국장이건 미장이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녹화를 했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및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